KB 부동산 통계와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일자는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이면 얼마 안 됐죠? 네. 11월 14일 전국 아파트 매매 전주 대비 마이너스 0.45%. 미쳤다. 엄청 떨어지고 있다. 전세 마이너스 0.52%. 이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값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 그 대한 서울이라고 하는데 0.36% 떨어졌답니다. 서울은.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수 문의가 거의 없고 매도자만 관심이 높은 비중,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훨씬 더 많은 침체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길어지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각종 규제들이 풀리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부동산 원 자료를 같이 섞어서 믹스해서 볼 겁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원 자료는 부동산 원 자료, KB 자료는 KB 자료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브리핑을 할게요. 역시나 11월 14일 기준이고요. 매매 가격은 전국이 마이너스 0.47% 그리고 전세는 마이너스 0.53% 하락했다고 합니다. 위에 거랑 놓고 보면은 0.45, 0.5인데 여기는 0.47, 0.53 거의 근소하게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원자료는 굉장히 뭐랄까 어떤 특정 입맛에 맞게끔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는 실거래가 신고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은 틀려도 지금 대세 하락기는 맞다. 전국적 지역 아파트 주간 변동률을 보게 되면 이 하락세, 이 하락폭이요, 이렇게 연착륙을 하다가 뚝 떨어지고 있죠. 요거가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은요. 각종 문제들이 안 그래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건설사 부도 얘기도 나오고요. 건설사가 부도 남으로써 연쇄적으로 저축은행과 1금융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그리고 건설사 미분양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마냥 올라가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적당히 올라야 사람들이 집도 사고 집도 팔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그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니까. 근데 지금은 뭐 일례로 뭐 현금 유동성이 많아져 가지고 거품이 일어났던 게 꺼지고 있다. 그러면 그 거품이 맥주도 우리가 잔에 딸면은 거품이 쭉 올라왔다가 꺼지면서 일정 부분 맥주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처음에 바닥이 요만큼 맥주가 따라져 있으면 맥주 컵에 맥주를 쭈루룩 따르면 처음에는 거품이 보글보글 꽉 차 있다가 이 거품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 노란 맥주만 남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거품이 꺼지면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선에서 거품이 꺼지면서 가격 수렴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어디냐? 막 맥주를 따른 상태냐? 아니면 지금 맥주가 이미 다 따랐고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태냐? 요거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이미 맥주는 다 따른 것 같고요. 왜냐면은 금리라는 그 맥주의 수도꼭지, 시장에 그 맥주를 부어주고 있는 그 수도꼭지는 이미 잠궈놨거든요. 금리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 껴있는 이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밑에 이제 노란 원액하고 거품이 만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바닥일 거란 말이죠. 그 바닥이 끝나면 우리가 맥주 잔에 그 반만 차져 있으면 나머지 반을 또 채우려고 할 거고, 먹다 보면 더 커지는 거고, 500cc 먹다가 1000cc, 10,000cc 가는 거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뭐 어쨌든 말이 조금 샜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태는 이미 맥주는 다 따랐다. 거품이 내려가고 있다. 밑에서 노란 맥주는 올라오고 있다. 그 가운데가 지금 어디에서 만날 거냐? 아마도 내년일 거다. 아마도 지금 올해는 이제 한 달 보름 남았고 내년이 되면은 금리가 내년 상반기 또는 뭐 더 오래 가면은 중반까지 내년 뭐 중순께까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뭐 경기 침체가 이제 거품이 완전히 바닥을 찍는 그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거품이 꺼질 때까지, 맥주로 따지면 노란 원액이 남을 때까지 시장에 더 이상 맥주를 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금 유동을 더 이상 풀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그 상태가 아마 내년 연말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소개천불님이라는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지금이 이제 뭐 종아리쯤 아니냐? 아직 모른다. 허리쯤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빠지는 게 지금 뭔가 이상하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도 그렇게 졌지만. 왜냐하면 직거래 위주 또는 중개인데 중개도 거의 최저가 위주로만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없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금액이 빠진다. 제가 이제 평택 방송이니까 평택 고덕이나 지제 쪽에 33평이 8억 정도 하던 게 지금 6억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벌써 2억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고덕이나 이런 데 분양하는 거는 5억대란 말이죠. 33평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살려고 할까? 그 집을 다시 살려고 할까? 그때 이제 몇몇 거래들이 거래되면서 탁탁탁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이 잠길 거거든요. 집주인들이 거래가 되네 하면서 다시 매물을 걷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일시적으로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대세 하락기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튀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세일하고 똑같아요. 뭐 어저께 내가 30% 세일하던 거를 못 샀어요. 근데 그게 20%가 되면 안 사거든요. 안 사고 있다가 그게 10% 하다가 이제 막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그때 다시 살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30%까지 떨어졌다가 20%, 10%, 0% 프리미엄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사람들이 덤벼드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라서 이게 당분간 떨어질 거는 확실한데 중간에 한번 반등은 있을 거다. 거래량이 터지는 그 반등이 있을 건데 그게 어디냐 아직 모른다. 그리고 현재 그 반등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게 시중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너무 세. 6% 막 7% 내년 되면 거의 뭐 웬만하면 7%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집을 살 때 우리가 그 취득세 다주택자들이 취득세 중과가 8.4%거든요. 2주택일 때 이미 취득세를 8.4%를 내면서 집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미 그 융자만큼 내가 집값을 더 지불하고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상의 수익률이 나야지만 집을 살 텐데 과연 그게 언제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까? 아마도 내년 연말쯤부터 아마 이 관망세가 거의 끝나고 사람들이 그 언저리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좀 고민을 할 것 같다. 지금은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고 내년 연말쯤 되면 이제 팔짱도 좀 풀고 손가락도 좀 풀고 손목도 좀 풀고 이제 준비 운동 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대세 하락은 짧으면 3년, 뭐 중간이 5년, 길면 8년이거든요. 떨어지는 그 구간이 짧으면 3년, 중간이 5년, 길면 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한다면 이제 1년이고 내년이 2년 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3년 차, 5년 차 이렇게 갈 건지는 정책 당국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금리를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 뭐 어쨌든 전국적으로 집값은 다 빠지고 있다. 특히나 이 아파트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거 형태에서 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니까요. 전국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떨어지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세종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세종이 이제 올라갈 때 미친 듯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미친 듯이 빠지죠.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 지수, 요거는 이제 다 부동산 원자료입니다.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전부 매매 가격 변동률이 빠지고 있다. 전세 가격 변동률도 빠지고 있다. 전주 대비로 다 빠진 겁니다. 21년 11월 7일에 빌어서 22년 11월 14일 날 봤을 때 그 하락폭이 더 깊어졌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프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더 깊어지면 글쎄요, 정부가 많은 욕을 들어먹겠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절반인 집이 있고 절반은 집이 없거든요. 대충 거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야당 여당 상관없이 어느 정당이 됐건 부동산이 급격히 떨어지고 급격히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큰 변동률이 있는 거를 그렇게 좋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중에 돈 버는 건 은행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몇몇 안 되는 국민과 대부분은 이제 은행이 돈을 버는 거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자본주의의 꽃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서 돌아가는 시스템만 알아도 돈 벌죠. 자, 어쨌든 오산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 평택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이 하락 중인데 오산이 그 떨어지는 지역 중에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첫 번째 1등이라는 거고 2등, 3등, 4등,
5등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하락 지역 1등이 오산입니다. 불명예죠, 불명예. 예. 1등이 오산. 제일 많이 떨어졌다. 예. 오산이 이제 평택과 그 동탄 화성과 중간에 이렇게 껴 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껴 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제일 많이 떨어졌답니다. 요것도 이제 보게 되면 요건 이제 KB 자료인데 상승 지역이 없어. 예, 그죠? 안동이 0.02% 오로지 있는데 하락 지역은 오산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금주 하락률 상위. 예, 근데 경기도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쪽이 더 많이 떨어졌네요. 오산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전년말 대비 상승률로 놓고 봐도 뭐 없어요.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년말 대비 하락률 상위에는 역시나 화성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예. 요것도 이제 KB 자료인데 예, 보게 되면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놓고 봤을 때 전부 파란색이 짙어졌어요. 평택도 여기 지금 8월 22일 그 기점으로 파란색이 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지금 떨어졌고요.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요. 예, 평택이 그래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게 떨어졌었는데 요번 주에는 경기도 평균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지금 대세 하락기 중에 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매물들이 쌓이면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일정 선에서는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일정 선에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은 굉장히 고위험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평택에 갭 투자가 많이 들어갔던 뭐 1억 이하 저가 주택 뭐 이런 거였겠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때는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고덕 지제 떨어지는 거하고는 잽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갈 때는 물론 튀어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도 그런 데서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안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폭이 커졌어요. 꽤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0.06%에서 0.52%까지 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똑같고요. 요건 이제 부동산 원자료인데 공표 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이 3개에서 4개로 증가했지만 하락 지역은 168개에서 171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파란색 경기도권이 특히나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종, 대전, 광주, 경남, 울산, 부산, 대구 이런 데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웬만한 대도시들은 다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전국적으로 다 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거래 심리 위축되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답니다. 경기 하락폭이 확대 중이고요. 뭐 안 좋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는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면은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바닥을 찍어낼 수 있는 재주를 타고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고 하락기가 있어도 상승기 때는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거든요. 이게 하락을 쭉 빠질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 상승기 때 그 짧은 달콤함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하락기 때 내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억이 떨어졌습니다. 뭐 10억에 산 집이 뭐 한 5억이 됐어요. 굉장히 큰 상실감도 있고 뭐 가게 생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상승할 때는 막 15억, 20억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상실감과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어떤 게 더 큰지를 가늠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런 거죠. 영인의 엄마가 집을 사가지고 돈을 수억을 벌었어요. 차도 바꾸고 명품백도 사고. 이게 배가 아플까? 아니면은 영인의 엄마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영인의 엄마가 막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어. 예. 이거. 그거를 이제 골라야죠. 근데 집이 없는 것보다는 집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이런 하락기 때 남들과는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냉정하게 일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잘 찍어가지고 버텨라. 자기가 소득 내에서 할 수 있는 선이라면 그러면 언제 사도 그게 그냥 바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길게 보면 바닥은 맞아요.
우리가 그 IMF 98년도에 집을 샀더라면 2008년도 그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집을 샀더라면 이 얘기를 상승기 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이 초입 시기인데 그럼 나중에 지금 요 시기 거의 뭐 FOMC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70년도 그때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기가 거진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 온 거잖아요. 그럼 요 시기마저 놓치면 다음은 언제지? 그죠? 예. 그래서 언제 집을 살 거냐? 예. 그러면은 언제 사도 길게 보면 나중엔 다 오른다. 다만 그 오를 때 상승폭이 가장 크게 올라가는 지역을 사는 게 요령이겠죠. 지금 뭐 우리 평택으로 따지면 고덕 지제 그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안중이나 이런 데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으니까 이런 데를 뺀 그 1입지 쪽은 아직도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경쟁률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그 경쟁률마저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집을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사라. 다만 내가 그 정신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견딜 수 있는 선에서 제일 좋은 거를. 어쨌든 경기도는 다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전세입니다. 전세. 전세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답니다. 경기도가. 전세가도 보면은 안성만 전년말 대비로 이제 상승률로 나오는데 뭐 금주, 전주 등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안성도 역시나 매매 전세는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다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가 안성이거든요. 안성도 지금 쭉 빠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0.75%. 이게 이제 전세 자금 대출 받으려면은 지금 5, 6%대를 줘야 되거든요. 5, 6%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계산해 봐야 된단 말이죠. 월세와. 근데 월세가 조금 더 유리하죠. 왜냐면 전세는 6개월 변동금리인데 2년을 써야 되는 거고, 월세는 고정금리로 쓰는 거잖아요. 2년을. 뭐 1년씩 계약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이제 감안한 거죠. 전국적 서울, 6개 광역시, 수도권, 세종, 경기 할 거 없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에는 경기도 평균보다 평택이 0.75%로 더 많이 떨어졌어요. 안 좋다. 현재는 어쨌든 안 좋다. 그리고 화성은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뭐 강원이나 뭐 다른 지역들도 여기 제주 전세가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떨어졌습니다. 요건 이제 부동산 원 자료인데 상승 지역은 6개에서 5개로 줄었고요. 하락 지역은 166개에서 165개로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전세가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조금 올랐고 다른 지역은 더 빠졌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택, 오산, 안성, 화성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하락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동산 원자료인데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프를 보게 돼도 지금 전부 마이너스.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없어요. 그 마이너스의 폭이 나오는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마이너스 폭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승률로만 얘기를 해도 이 정도씩 상승하면은 미친 상승률이라고 하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집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정 부분에서는 멈출 거다. 그 멈추는 시기가 언제냐? 아마 금리 상승 멈추고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다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분양을 받든 아니면 1입지에 급매가 나왔든 그 집을 사서 그냥 버티면 돼요. 이거는 뭐 거의 불변이에요. 1입지의 집을 사서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지금 떨어지는 게 뭐 20%, 30%, 40%, 거의 40%면요. IMF 때나 보던 수치거든요. 근데 지금 그 IMF 때 보던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98년 그때 남들 막 다 그냥 강남이고 어디고 막 그때 음마 아파트가 몇 억 안 했습니다. 참고로. 그랬을 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물가와 그때 금리가 얼마였는데. 그때 금리 말도 못 합니다. 10%도 넘었을걸요. 금리와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그때 1억과 지금 1억이 틀린데 그때 1억과 지금 1억이 틀리잖아요. 쓰임새가. 그런 거 따져봤을 때 집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위기 때 조금 더 냉정하게 지켜보고 만약에라도 집이 필요하면 이럴 때 좋은 데를 눈여겨봤다가 사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 지역 분포 추이라는 건데, 뭐 요게 이제 분홍색이 상승인데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있고요. 나머지는 하락 지역입니다. 예. 아파트 전세도 대부분이 이제 하락 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고, 요게 이제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추이인데, 요 파란 선과 빨간 선 뭐 이런 건데, 지금 요게 이제 완전히 내려왔어요. 100 이하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안 좋다는 얘기죠.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